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탈북민단체가 대북 전단으로 맞서면서 남북한 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오물풍선 테러를 재개할 경우 대북 확성기를 즉각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은 남한의 대북 확성기 설치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에게 북한의 핵무기에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진 고도의 전략 무기다. 대북 확성기는 휴전선 인근에 근무 중인 북한군이 탈북하는 계기로 작용해왔다. 대북 확성기는 1980년대 이후 태어나 K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장마당 세대에 가장 큰 파장을 던진다. KB경영연구소는 최근 북한 장마당 세대의 특징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장마당 세대는 이전 세대와 어떻게 다르며 북한의 내부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까? 1980년대 이후 태어난 북한의 청년층을 일컫는 말이다. 북한 내부 혹은 해외에서 노동자나 장마당 상인, 무역 일꾼으로 일하며 북한 경제에서 실질적인 소득 창출을 담당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대 청년층을 세 세대로 부르며 사회주의 혁명과 경제 발전, 체제 수호의 역할을 완수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이들은 체제 수능보다는 장마당 거래와 무역 활동을 통한 자립을 중시한다. 특히 장마당 세대는 소득과 소비를 주도하는 한국의 MZ세대와 비슷한 출생 시기, 개인을 중시하는 성향 등이 유사해 국내외 북한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다. 장마당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를 유소년기에 겪었다. 배급제가 무너지고 장마당을 통해 극한의 생존을 경험했다. 일부는 성인이 되어 국가 주도 공밀무역이나 장마당 상품의 유통 실무자, 또 일부는 돈주로 활동한다. 장마당을 통해 시장경제 원리를 체득해 휴대전화 구매, 외부 문화 빠른 접촉, 중국 은행의 차명 계좌 개설 등 기존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둘째,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당국의 통제에 맞서기도 한다. 소득 창출을 위해 해외 파견 근무나 직장을 선호하고 처벌을 각오하고 밀무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중국 길림성 의류 제조 및 해산물 가공 공장 임금 체불로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이 기물 파손 등 거칠게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월엔 중국 요령성 의류 가공 공장에서 귀국 일정 지연으로 북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벌였다. 이 사건들의 핵심 주동자들이 20대에서 40대인 장마당 세대였다. 셋째, 한국이나 외국의 정보, 소식, 대중문화에 큰 호기심을 보인다. PC, 휴대전화를 다룰 줄 알거나 프로그램 개발에 능숙한 덕분에 K드라마와 교양 프로그램 등을 자주 접한다고 한다. 특히 노트텔이라는 중국산 전자기기는 액정 DVD 플레이어, USB 단자가 있어 외부 영상 시청이나 음악 감상의 용이해 장마당 세대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한다. 넷째, 젊은 여성들은 자립을 위해 비혼을 선호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양육비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남한처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후 남북교류 협력 중단을 천명했다. 2020년 반동사상문화 배격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외부 문화 접촉 차단에 집중하고 있다. 이어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을 잇따라 제정했다. 평양문화보호법은 괴뢰말투 사용죄, 괴뢰말투 유포죄 등에 대해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했다. 사법 통제 강화에도 장마당 세대들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 자기야, 남친, 여친, 사랑해, 스트레스 같은 한국식 표현을 자연스럽게 사용한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하기도 했다.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은 나이 어린 여성이 혈연 관계가 아닌 나이 많은 남성에게 오빠라고 부르면 김정일 정권에서는 계도에 그쳤지만 김정은 정권은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외부 문화 유입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법 통제의 집단 반발 사례도 늘고 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지난 1월 한북 청진시 수남구역에서 비사회주의 풍조를 단속하는 규찰대가 스키니 바지를 입은 여성을 단속하고 벌금형에 처한 바 있다. 당시 현장 주민들은 최고 지도자와 딸은 긴 머리에 가죽 잠바, 선글라스는 껴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인민은 바지 하나를 마음대로 못 입게 한다며 항의하며 규찰대와 충돌했다고 전했다. 장마당 세대가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능보다는 변화와 자립을 원하는 건 분명하다. 그렇다고 북한 체제 변화의 주도 세력으로 성장할지는 알 수 없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북한 이탈 주민들을 해마다 100명가량 조사할 결과 MZ세대인 장마당 세대가 더 개인주의적이거나 자본주의에 친화적이지는 않다고 한다. 오히려 김정은과 주체 사상에 대한 지지도가 다른 세대보다 높다. 북한 체제의 지속 가능성도 더 길게 본다고 한다.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서도 북한 거주할 때는 다른 연령층보다 찬성도가 높다고 한다. 이 같은 결과는 북한 남성들의 경우 통상 20살부터 30살까지 10년 동안 군대에 복무하는 경험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외부 문화를 접했거나 북한에서 장사를 한 경험이 있는 장마당 세대는 자본주의에 대한 선호도가 훨씬 높다고 한다. 집단보다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대북 정책은 장마당 세대의 행동 양식과 변화 흐름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북한 당국과 장마당 세대 간 보이지 않은 전투를 북한 체제 변화의 디딤돌로 활용해야 한다. 장마당 세대를 겨냥한 의식화 및 조직화 사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대북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 중 2030의 MZ세대가 절반을 넘고 하나원이 아니라 별도 시설에서 정착 교육을 받는 엘리트 탈북민도 증가해 지난해 10명 내외로 알려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탈북민의 국내 입국 인원은 196명, 남성 32명, 여성 164명으로 전년의 67명보다 크게 늘었다. 이 중 절반을 넘는 99명이 2030 세대로 나타났다. 입국 후 별도 시설에 정착 교육을 받는 외교관과 해외 주재원, 유학생 등 고위급 엘리트의 탈북도 최근 몇 년 중 지난해에 가장 많아 10명 내외에 이르렀다. 과거에는 식량난을 이유로 탈북했다는 비율이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했다는 비율보다 근소하게 높았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북한 체제가 싫어서 탈북했다는 비율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식량 부족을 이유로 탈북한 비율이 22.8%로 북한 체제가 싫어서 20.5%보다 높았지만 21년에는 식량 부족이 21.6%, 북한 체제가 싫어서가 22.8%, 22년에는 식량 부족 21.4%, 북한 체제가 싫어서가 22.6%로 근소하게 역전됐다. 이런 경향은 북한 내 MZ 세대의 인식 변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엘리트 계층과 MZ 세대의 탈북 증가와 관련해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해제되면서 해외에 장기 체류하고 있던 외교관과 주재원, 유학생들의 귀국이 본격화되고 일부 공관들이 폐쇄됐는데 이 과정에서 오랜 기간 자유 세계를 경험한 사람들의 경우 아무래도 많은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새 세대는 보통 결혼하지 않은 청년부터 유학까지를 포괄한다. 북한은 이런 새 세대를 애국의 대, 혁명의 대를 이어나가야 하는 주역으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상교육을 지속해서 강조해오고 있다. 그러나 새 세대 중에서도 앞으로 북한 사회를 이끌어갈 청년층, 이른바 MZ세대는 국가나 집단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사상교육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불만을 느끼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성향을 드러내는 북한의 청년층은 직업관에서도 과거 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적인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보다도 돈을 많이 벌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직업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해외에 나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경험하고자 하는 욕구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함경북도 청진시의 20대 청년은 데일리NK의 지금의 청년층은 한번 사는 인생 할 것다 하면서 날만큼 날고 수준 있게 살자는 추세가 강하다며 그러다 보니 돈과 높은 경제적 수준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되고 있고 이런 생각이 전염병처럼 많이 퍼져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전에는 정치적인 권력이나 지위가 생활 안정성으로 연결되면서 국가기관 지도 간부가 가장 선호되는 직업이었으나 지금은 조직 생활은 덜 하되 벌이가 좋은 직업, 예를 들어 기관에 적을 걸어두고 무역을 하는 직업을 좋아한다고 했다. 그런가 하면 평양의 20대 청년은 지금은 외국 한번 나가자가 구호라면서 주재원으로 외국에 나가 일하거나 외국에 나가 일할 기회가 많은 특수기관 복무를 선호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평양에서는 다른 세상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청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고 이에 청년들은 해외 파견 기회가 많은 정보기술 분야나 외국어 분야에 가장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경제적인 안정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고 있는 지방에서는 소위 돈벌이가 되는 직업이 이미 경제적으로 기반이 갖춰진 평양에서는 북한과는 다른 사회 분위기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직업이 선호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다. 국가에 의해 일할 곳과 역할이 정해지는 구조다. 직업 배치와 진로 결정에서 개인의 능력이나 전문성도 일부 고려되긴 하지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역시 성분이다. 좋은 성분, 다시 말해 좋은 집안 배경을 가진 이들이 직업 배치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놓인다. 평양의 한 간부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원하는 직장에 배치받는 것은 쉽지 않다. 돈이나 부모의 힘,
안면정실 관계를 동원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이전에는 원하는 곳에 배치받기 위해 돈, 권력이면 됐다면 지금은 조금 변경된 게 있다. 바로 애국활동 경력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애국심은 당과 국가,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동일시되는데 최근에는 충성심을 얼마나 보여줬는지가 직업 배치에 중요한 척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이 간부의 말이다.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적으로 충성심을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 봉사활동, 대외활동, 인턴, 공모 등 취업에 필요한 경력을 쌓는다면 북한의 청년들은 충성심 증명 활동에 나선다는 이야기다. 이는 북한이 갈수록 청년들에게 더 높은 충성심을 요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에 대해 나선 씨의 20대 청년은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척하면서 애국자 경력을 쌓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북한의 청년들이 보여주는 충성심은 원하는 직업을 갖겠다는 욕구에 따른 꾸며낸 충성심이라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간한 김정은 시대 북한의 청년들, 수능과 자립 사이 국가와 시장을 횡단하기 연구총서에서 청년 세대는 국가와 개인 간의 정치사상적 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며 당과 국가에 무조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복종하거나 때로는 형식적인 복종에 그치며 그럼으로써 국가를 끊임없이 긴장시킨다고 분석했다. 한국에서 북한 붕괴론은 지난 30여 년 동안 5번 정도 거론됐었다. 첫 번째가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던 1990년대 초반이고 두 번째가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이다. 세 번째는 김정일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2008년이고 2011년 김정일 사망과 김정은 등극 시기에 또 한 번 북한 붕괴론이 등장했다. 다섯 번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는데 그 즈음에 통일 대박론 구호가 우리 사회를 휩쓸었고 통일 비용 계산과 통일 편익 산출 경쟁도 벌어졌다. 요즘 다시 북한 붕괴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정작 국민들은 시큰둥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이 붕괴한다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를 알 수 없는 재앙을 경계하는 심정이라 해야 맞을 것이다. 작년부터 외신은 한국 소멸론을 거론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다 아는 것처럼 저출산이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소멸한 나라는 제목으로 한국의 출산율이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유럽의 인구 감소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국가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CNN도 저출산에 따른 한국의 병역자원 부족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한국이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고 CNN은 분석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한국이 병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면 합계 출산율, 가임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 한국보다 배로 높은 북한이 언젠가 남침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지난해 우리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으로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신의 지적대로 한국 저출산의 속도와 지속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도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여서 유례없는 역대 최저, 세계 꼴찌 등의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0.6명대로 예상한다. 북한의 출산율은 어떠한가? 유엔의 2023 아시아태평양 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합계 출산율은 1.8명으로 집계됐는데 북한도 출산율 내림세에 있다. 다만 한국의 지난해 합계 출산율 0.72명에 비교하면 북한은 그 배 이상 수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현재 북한 인구도 2616만 명으로 1990년대 말 고난의 행군 시기 2400만 명 수준과 비교하면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말 북한이 한반도에서 먼저 붕괴할 것인가? 한국이 지구상에서 먼저 소멸할까?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남북의 위험 경고음이 증폭되고 있다. 따지고 보면 북한 붕괴론과 한국 소멸론의 이면에는 분단과 경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북한 붕괴론은 고립과 경제 파탄에서 기인하며 한국은 섬 같은 환경에서 지나친 경쟁, 청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집값과 사교육비 등이 초저출산을 초래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있는 세대가 남북의 MZ세대이다. 북한에서 경제난 이후 태어나 성장한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데 대규모 아사 사태를 목격한 M세대는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있으며 장마당을 통해 성장한 G세대는 시장과 한류의 영향을 받아 풍요로운 통일을 꿈꾼다. 반면 한국은 청년층이 겪어야 할 경쟁 압력과 취업과 주거, 사교육비 등의 냉혹한 현실로 서서히 가라앉는 배에 비유된다. 결국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남북 MZ세대의 상황은 공통으로 녹록지 않은 것이다.
사실 북한 문제의 해결이든 한국 저출산 해법의 등장이든 전 국가적으로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도 10년이나 20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향후 북한은 장마당 세대를 중심으로 사회 세대 구조가 재편될 것이고 한국에서 저출산의 당사자는 MZ세대이다. 남북 모두 피리 존폐가 달린 20에서 30년의 미래 개혁에 이들이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다. 이 와중에 한국은 노동인구가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의 대거 유입과 이민 활성화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작년 출산율이 0.72명까지 추락했으니 인구 문제는 우리가 원하든 아니든 바뀔 수밖에 없다. 5천년의 한민족 한 핏줄은 이제 남과 섞여 사는 것이 필요 조건이 된 세계적 변화의 물결을 피할 수는 없어 보인다. 하지만 더 회의적인 것은 난민과 이민 노동자의 물결만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붕괴와 소멸의 기로에서 한반도 분단 상황은 결국 인구구조 재편을 포함하여 조만간 한반도에 닥칠 동시다발적이고 복합적인 쓰나미를 가속할 것이다. 저출산이든 경제나 안보 문제이든 남북이 분단 문제 해결로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생존의 경계선에 있는지도 모른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